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 여파에 대해서 전망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많이 안녕하세요.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무디스가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 강등을 했잖아요. 기존에 S&P라든지 그리고 피치가 강등했을 때 당일의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당일 모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더라고요. 꽤나 큰 폭으로. 월요일장 미국 증시 출발을 일단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약세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유는 미국 시장 그 소식이 거의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네.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좀 빠지는 형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하죠. 그 7개 종목이 전반적으로 정규장에서의 종가 수익률보다 애프터마켓에서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아마도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악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무디스의 이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3대 신용평가사 중 나머지 2군데가 이미 2011년도에 그리고 2023년도에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의 조치는 미국의 문제가 연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그리고 네. 여기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반박을 했죠. 이 무디스의 조치는 후행적이고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11년 8월 5일 날 그때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처음 강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급격한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시장이 있으면서 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낙폭을 결정하는 거는 정말로 미국의 부채와 관련된 이슈들 7월 4일이 미국 부채한도 협상일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불안하면 주가 조정을 일부 내는 그런 흐름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과거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의 사례보다 충격을 덜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좀 어지러운 국면이었잖아요. 미국발 이 무역 협상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그래도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 조정을 받았을 때처럼 과거에 한두 달 전처럼 셀 아메리카가 다시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일각에서는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요. 사실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발표 전에 미국의 지표가 여러 개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닥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게 발표가 됐고 그 지수와 같이 발표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물가의 상승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공급 충격이 발생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가장 커요. 근데 이게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짜리가 6.3에서 이게 또 7%대로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큰일 났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정말로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기대 인플레이션 높이고 있는데 여기에다 무디스 이슈까지 터졌고 그리고 이 미국 시장을 살리기 위한 감세안도 사실 공화당 예산위원회 그러니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굉장히 넘어갈 산이 많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작년처럼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 예의주시하고 조심을 해야 되고 약간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필 왜 이럴 때 또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는지 차라리 오늘 밤에 빨리 미국 증시를 좀 확인을 하면은 마음이 더 편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지금 8거래일 연속 거래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됐었는데 오늘은 물론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순매도 좀 관망세가 짙은 것 같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순매수가 들어왔었던 긍정적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관세가 약간 내려갈 수 있다.
미국이 영국을 시장으로 중국하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일본하고도 협상을 할 것이고 한국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국가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뀌다 보니까 네. 이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한국 증시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아서 순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미국의 불안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신흥국 증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한국에 대해서 약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 시장에 다시금 자금이 들어오게 되려면 이 미국발 불안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나오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금주의 여러 가지 지표들 또 미국의 제조업 경기라든지 이슈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야 다시금 한국 시장에 좀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지금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를 전후한 움직임,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빅테크 주들도 좀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면서 사실 지난주에는 그래도 중동발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면서 반도체가 좀 올라왔잖아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번 주엔 사실 이벤트도 많은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그 장후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 이슈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네. 있고요. 아마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IT, 특히 HBM과 관련된 반도체들은 최근에 상황은 좋았어요. 미국의 빅테크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투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실적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환경이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 약간 흔들리다 보니까 다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금주에 그래도 조금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 구글이 여기에서 AI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마 AI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더 얘기할 텐데 지금 들려오고 있는 소식은 이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AI는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제미나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고사양 모델, 대표적으로 울트라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AI 비서와 관련된 하나의 또 이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게 되면 HBM이 다시 살아날 여지가 있고요. 또 대만에서도 하나의 이 IT 박람회 같은 게 하나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참석을 해요. 그래서 아마 기조연설을 하게 될 텐데 젠슨 황이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 시장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삼성전자의 HBM을 승인을 해줄 것인지 그렇죠. 네, 요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도 그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삼성전자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이벤트가 어쨌든 20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아마 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일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한국 시간 모레 이렇게 관련된 두 이벤트에서 긍정적 소식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업체에 좀 희소식이 될 만한 뉴스가 나와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 4개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이뮤온시아, 이 시각 현재 공모가 대비해서 100%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바 글로벌도 또 상장을 하게 되는데 화장품 기업으로는 한 1년여 만에 코스피에 또 상장을 하잖아요. APR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화장품주에 어느 정도 활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네, 화장품주에 한해서는 활력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런데 IPO 시장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부양을 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번 주에 4가지 기업이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이번에는 그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뮤온시아 그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달바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22일 정도 이제 상장이 되는데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 화장품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회복세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K 화장품에 대한 인기 여기에서 달바 글로벌도 분명히 관련된
호재를 반영해서 높은 가격으로 이제 상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뮨온시아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그동안의 IPO 종목을 보게 되면 쭉쭉쭉 뻗어 나가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오른 다음에 또 조정을 겪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IPO 때 참여를 하신 분들은 첫날에 흐름을 보고 여기에서 수익이 난다면 이제 장 종료 근방에서 이제 좀 차익을 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고요. 달바는 화장품인데 이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 화장품이 역시나 지금 봐야 될 산업이구나 하고 이런 강한 투자 심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분명히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PR이 지난해 2월에 코스피에 상장을 했었죠. 이제 4조 1천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달바 글로벌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화장품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발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APR 대출 우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네, 거의 뭐 95% 확률이고요. 네. 3.1인데 아마 3%로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 압력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유동성을 뿌려갖고 물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인민은행이 지급준 비율을 0.5% 인하했습니다. 이 조치는 시장에 1조 위안 정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출 우대금리, 기준금리의 대용치인데 요거에 조금 같이 움직이는 역레포 금리라는 게 있어요. 시장 유동성 공급하는 창구인데 여기에서도 0.1%를 낮췄기 때문에 이 중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분명히 내수 회복을 자극을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내수 관련주가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전망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번 주에는 실물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각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는 S&P 글로벌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근데 지금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기존에 50.2였는데 지금 49.9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49.9는 PMI는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 위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이런 게 나오는데요. 특히 소매 판매가 지난달에는 5.9%를 기록했고 지금 전망치로 6%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부양에 의한 소매 판매의 회복, 이게 내수 소비 살리는 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가 10시 반 이후에 정말로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가는 G2의 중요한 지표 두 개다 보니까 요거의 서프라이즈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도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거기다가 미일 간의 무역 협상도 지금 3차 협상을 이번 주에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뭐 아시아 주요 통화의 변동성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일단 엔화 통화가 변화할 수 있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채 30년 금리가 거의 뭐 3% 가까이 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플라자 합의를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에는 일본도 지금 벼랑 끝에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강행을 한다면 일본도 미국채 매도 이런 것들을 나설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일본이 미국채를 1.1조 달러로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의 대미 협상의 하나의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로 환을 건드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외환 시장은 중국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지표를 조금 더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수가 어느덧 뭐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온 이후에 최근에는 요 며칠 사이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0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8.96배입니다. 대략적으로 저항선이 이제 9배, 9배, 10배 이렇게 하나의 한 가지 숫자로 이제 막히는데 지금 딱 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필요한 전략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을 지켜보자.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조선이나 방산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내수 회복 가시성이 높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투자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